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휴가를 잘 다녀왔고요. 조금 쉬면서 이렇게 에너지도 재충전하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오늘 준비한 소식들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휴가를 한 10일 정도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었던 이야기들 중에 중요한 것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연방준비제도의 발표에 대해서 이렇게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가격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과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에서는 영국의 브렉시트, 독일의 도이치뱅크, 중동에서는 이란이 또 이렇게 날뛰고 있고, 이제 바로 윗동네에서는 뚱땡이가 미사일을 날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11,776불, XRP는 32센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7.7%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준비한 소식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비 익스체인지라는 곳에서 XRP를 상장하였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지원하는 페어는 XRP와 비트코인, 그리고 XRP와 테더 페어들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소식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 머니그램의 결산 보고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머니그램이 지금 2분기부터 XRP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정말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잠깐 기사를 읽어보면은 지난 6월 리플로부터 5천만 달러 투자를 유치한 글로벌 송금업체, 전세계 2위 송금업체죠. 머니그램이 XRP 기반 국제 송금 솔루션 XRapid을 이번 주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오늘 머니그램이 XRapid을 사용하고 있다는 발표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흥분을 감출 수가 없다. 우리는 말 그대로 통화 결제를 몇 초 만에 해내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불가능했었던 일이죠. 결제를 몇 초 만에 해낸다.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류가 달에 처음 착륙했었던 그런 것에 비하면은 어림도 없겠지만은 그동안에는 며칠이 걸렸었고 혹은 몇 주가 걸렸었던 결제를 몇 초 만에 해낸다. 감격스럽겠죠. 자, 그에 이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머니그램 고객 수백만 명은 120여 개 이상의 통화를 사용해서 200개 국가에 걸쳐 자금 수십억 달러를 이동시킨다. 리플과의 파트너십으로 자사 강점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 굉장히 기분 좋고 멋진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한 가지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순식간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120여 개 이상의 통화, 그리고 200개 국가에 송금을 하는데 바로 XRP를 사용할 수는 없고, 천천히 거래량이 많은 곳들, 예를 들어 필리핀이나 멕시코 같은 곳들을 기준으로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바꿔나가지 않을까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 같아서는 그냥 막 집어 넣어가지고 XRP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이 금융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심의를 기울여가지고 천천히 바꿔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투자자들 역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일단 시작했으니까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마음의 여유를 두고 이렇게 지켜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한꺼번에 막 입에 쑤셔 넣으면은 체에서 나중에 고생할 수가 있으니까 천천히 꼭꼭 씹어가지고 먹을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여기 계시는 이제 일본 분이신 것 같은데, 이분께서 올려주신 이 차트를 보시면은 XRP와 멕시칸 페소에 관련된 XRP 유동성 인덱스를 올리면서 이렇게 하는 말이, 머니그램에서 XRP 사용 발표를 한 후에 이제 7월 22일 이후로 빗소를 통한 멕시칸 페소와 XRP, 그리고 XRP 사용량이 증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머니그램 발표가 난 이후에 각 나라별로 어떤 코인에 어떤 나라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를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Fiat-Leak이라는 웹사이트에서 이런 모습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바로 XRP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났었던 것인데요. 보시면은 미국과 일본에서 주로 많은 거래량이 보여진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왔고 SBI 호재, 머니그램 호재가 나왔는데 왜 가격이 오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실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리플사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 던지는 판매량도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여러가지 움직임을 통해서 XRP 가격에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었으니까요. 이제 조금 더 기다리시면은, 정말 지겹지만은 기다리시면은 앞으로는 점차 조금씩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XRapid이 작년 10월에 출시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1분기 대비해서 170% 이상 증가됐다라고 또 좋은 소식이 분기 보고서에 나온 바가 있었고요. 또한 올해 초에 리플 드랍을 통해서 리플사의 생산부서 수석 부사장인 어쉬 시빌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올해에는
엑스래핏 사용처를 늘리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대로입니다. 그는 최근에 트윗을 통해서 지금 리플사에는 엑스래핏 사용을 원하는 고객들이 정말 많이 있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엑스래핏을 인터레저 프로토콜의 커넥터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엑스래핏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리플사는 약속을 지켜서 엑스래핏을 출시를 했고 계속해서 사용처가 늘어가고 있으며 이제 올해 초에 엑스래핏 사용처를 이제 더욱더 확대하는 데 신경을 쓰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지켜나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말을 지켜나가고 있는 리플사이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이 완성이 되었을 때 혹은 완성이 되어가는 단계를 저는 지켜보면서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이 발전 정도를 XRP 가격도 따라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 있죠. 나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던지고 비트코인을 타신다라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이 분산 투자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많은 분들이 아직도 모든 사람들이 리플사 XRP에 몰빵을 하고 있다라고 이 근거 없는 추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있는데 분산 투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남의 일 걱정보다는 본인에 대해서 좀 더 걱정을 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서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을 방문한 적도 있었던 에릭 반 밀튼버그 리플사의 수석 부사장은 XRP가 달러와 페소 간의 직접 송금보다 더욱더 안정적이며 변동성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현재 리플은 필리핀 소재 상업은행과 협력을 하고 있다. 필리핀은 자국 내 송금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필리핀 금융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이에 현지 리플 사무처 규모를 2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필리핀에서도 조만간 좋은 소식 나올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좀 껄끄럽지만 일본 소식도 약간 전달을 해드려야겠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기분 좋게 전달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조심스럽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리플사가 이 머니탭에도 머니탭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본에서 진행하고 있는 송금 앱인데 아직까지는 일본 내에서만 이제 송금이 가능한 그런 앱입니다. 엑스커런트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머니탭 사업에 리플사가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다라고 SBI 분기 보고서에서 언급이 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기타오 회장은 그 분기 보고 발표를 통해서 머니탭에서 이제 국제 송금 기능을 추가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XRP와 엑스래핏 사용처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다렸었던 SBI 거래소는 이미 개장을 한 그런 상태이고요. 정말 거래소 개장을 기다렸었던 모든 사람들의 피를 다 말려버린 후에 짜잔 하고 마지막 날에 개장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엑스래핏 거래소가 한 군데 더 늘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한 세계 최초로 공식 은행에서 거래소를 운영하는데 엑스래핏 거래소예요. 굉장히 기분 좋고 이를 통해서 일본 전역에 XRP 유동성을 제공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본 관련 소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리플사가 일본의 교토대, 도쿄대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나왔었죠. 리플사가 진행을 하고 있는 대학 블록체인 연구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서 이런 일이 진행이 된 것인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정말 인재들이 많이 있는데 블록체인 역시 4차 산업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더욱더 많은 학과가 신설이 되고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서 엄청난 인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날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기대만 일단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미국 관련된 소식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암호화폐가 금융 시스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미 규제 당국이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지난달 24일날 했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려한 빵형 25일 바로 다음 날인데 폴춘지와의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의 리브라 출시 계획이 우려된다. 이를 계기로 더 엄격한 규제가 산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은 이제 리플 XRP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리플 네트워크의 자금 이동은 규제 당국의 감시를 받는 금융기관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어떤 방식으로 해외 결제를 진행하든 필수적으로 자금 세탁 방지법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자, 실제로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미국 재무장관은 만나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빵형의 의견에도 좀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리플사는 미국 국회에 공식 서한을 발송합니다. 항상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리플사가 아니죠.
이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국회에 공식 서한을 발송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업계에 많은 종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 글로벌 법률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책임을 진다. 두 번째로, 암호화폐는 미국 달러 등 현존 화폐를 보완할 수 있다. 대체하려 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 미국의 혁신 기술 기업들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규제와 제도를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블록체인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통해 암호화폐를 기존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르게 분류하고 취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플사가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모든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거대하고 단순한 규제로 모든 것들을 통합하지 말고 조금 더 세분화된 그런 규제가 차별화돼서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또한 이런 공식 서한은 발송만 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리플사가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한 면을 차지하면서 기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리플사의 마케팅 수석 부사장 모니카 롱씨죠. 모니카 롱씨가 최근에 블룸버그 TV와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 정부 디지털 자산 법제화를 또한 촉구를 하게 됩니다. 이는 31일 날 보도가 나왔었던 것이고요.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90년대의 인터넷 규제 프레임워크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시험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근본적인 차이점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암호화폐를 분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미국 청문회에도 모니카 롱씨가 참여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미디어에 나와가지고 리플사가 이 규제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언제까지나 이를 무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리플사는 재작년부터 많은 로비를 해오기도 했었죠. 이 모든 노력들의 결과가 빨리 나와가지고 이 사업을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나온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오늘 중대 발표 및 라이브로 패널을 가졌습니다. 이 패널에서 새롭게 발표된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연방준비제도에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패스트 페이먼트 태스크포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운영을 해오면서 미국 내에서 더욱더 빠르게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계속해서 연구를 해오고 있었죠. 거기에서 이제 가장 기술적인 부분에서 밀접하게 협력을 해왔던 것이 바로 리플사였습니다. 비자라든지 다른 큰 회사들도 있었는데, 여기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회사는 리플사밖에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이 연방준비제도에서 오늘 드디어 그들만의 지불 시스템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 지불 시스템의 이름은 FedNow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단 이름은 굉장히 촌스러운데 나름 이렇게 신경을 썼다라고도 볼 수는 없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뭐냐면은요, 말 그대로 이 빠른 지불을 1년 365일 미국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시민들이 더욱더 빠르게 월급을 받고 그를 통해서 이제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한다라고 오늘 방송에서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빵형이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한 바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한 달에 2번 이렇게 월급을 받는 이유는 바로 시스템이 열악해서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고, 이런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다라면 월급을 매일마다 혹은 매 시간마다 받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이크로 페이먼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한 바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 FedNow의 좀 더 자세한 부분을 살펴보면은 그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몇 초 만에 모든 지불에 대한 결제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 시스템이 나오게 되면은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은행들이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커뮤니티 내에서는 이 부분에서 리플사의 기술 및 XRP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와 그렇게 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눠져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토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 리플사의 간부 중에 한 명인 딜립 라오는 연방준비제도의 트윗을 공유하면서 정말 좋은 소식이다. FedNow가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실시간 지불 시스템의 인프라 변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골뱅이 리플, 그리고 또한 리플사의 목표라고 볼 수 있는 인터넷의 가치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해놓은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 방송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작년부터 보셨었더라면은 딜립 라우가 연방준비제도에 어떻게 하면 더 이 국제송금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 바가 있었죠. 리플사의 이름으로. 거기에 XRP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저희가 이 트윗과 함께 이제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은 FedNow라는 페이먼트 시스템이
리플사는 XRP와 전혀 관련이 없다라면은 굳이 이런 트윗을 남기고 여기에 리플사를 태그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저희가 상상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실시간으로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 돈을 빠르게 옮길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데 이 디지털 자산 외에 어떤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측에서는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그들은 그들만의 디지털 자산, 즉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 외에 다른 방법으로 실시간으로 청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미 나와 있는 암호화폐들 중에 하나를 사용하게 될 것인지는 저희가 기다려 봐야 알 수가 있겠다라는 것인데, 일단 이 시스템의 상용화가 2023년 혹은 2024년이기 때문에 정말 지겨우시겠지만은 이 좀 기다려 봐야 더욱더 정확한 정보가 나올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장 크게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점은 이들이 개발하고 있는 FedNow에 리플사가 직접적으로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보다 더 나아가서 엑스래피드 활용처가 전 세계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계속해서 리플사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점차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리플사의 움직임과 XRP의 가능성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똥선생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이런 트윗을 남겼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XRP가 크게 성장할 가능성과 XRP 시총이 커질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 전 세계 은행들은 하루에도 조 달러 단위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XRP가 그 중에 부분만 차지를 할 수 있어도 엄청난 일이 될 것이다.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XRP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다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실제로 리플사는 계속해서 큰 은행들과 일을 함께 하고 있고, 이런 은행들 뿐만 아니라 중소형 사이즈의 지불 업체들, 송금 업체들도 계속해서 리플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엑스래핏을 사용해 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꿈이 아니에요. 전 세계 송금량의 부분을 XRP가 차지할 수 있다는 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계획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런 변화는 그렇게 빨리 일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머니그램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엄청난 중대의 발표가 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미친듯이 투기의 목적으로 XRP를 사게 된다라거나, 혹은 XRP의 미래를 이미 잘 알고 있는 투기 세력들이 한꺼번에 가격을 사서 개미들 타기 전에 끌어올리는 그러한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 한 순수 사용량만으로 갑자기 떡상을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용량은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겠죠. XRP 기관 판매량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세력들 역시 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XRP 순수 사용량 증대 덕분에 가격 상승이 오기 전에 뭔가 다른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좀 끝에서 횡설수설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계속해서 사용량 증대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행, 송금업체 뿐만 아니라 스프링을 통해서 여러가지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일본에서도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는 움직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겠죠. 전 세계에 있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엑스래핏과 XRP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광고가 끝날 때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쁘신 분들은 이 광고가 나오시는 동안에 이 광고를 들으시면서 다른 일을 봐주셔도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께 정말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